끝내는 중학영문법 마스터, 저는 이정우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51강이 되겠고요. 컨셉 51번이겠지요. 다양한 형용사 관련 표현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총 4가지인데요. 많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가볍게 끝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워낙 자주 쓰이는 아이라서 오늘 잘 정리해 두신다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만나보도록 하죠. thing, one, body로 끝나는 대명사의 경우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한데요. 좀 더 보충 설명을 보도록 하죠. 한 단어로 된 형용사는, 즉 한 단어짜리의 형용사는 보통 명사의 앞에서 명사를 수식합니다. 형용사가 원래 하는 일은 명사 수식이잖아요. 근데 명사를 수식할 때 한 단어짜리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수식한다. 이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물론 두 단어 이상짜리의 형용사가 되면 전부 다 명사 뒤에서 수식하거든요. 이건 나중에 또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기본은 한 단어짜리의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수식한다고요. 그런데 thing이나 one이나 body로 끝나는 대명사의 경우에는 형용사가 아무리 한 단어짜리라 하더라도 뒤에서 수식한다. 이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주의하실 건 thing으로 끝나는 대명사가 아니라 thing 자체가 단어인 경우가 있어요. 얘의 뜻은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되는데 thing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thing 자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thing으로 끝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보통 얘네들 앞에다가요. some이나 any나 no를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something, anything, nothing, someone, anyone, no one, somebody, anybody, nobody 이렇게 된 겁니다. 즉 얘네들이 붙은 상태로 thing이나 one이나 body로 끝나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한 단어짜리의 형용사라도 뒤에서 수식한다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Sunday? 너 이번 주 일요일에 뭘 할 거야? 뭐 할 거야? 계획을 묻는 거죠. 그럴 때 nothing special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니까 thing으로 끝나는 대명사지요. 특별한이라는 한 단어짜리의 형용사가 이렇게 뒤에서 수식하고 있어요. 특별한 건 없어 이렇게 된다고요. special nothing이 아니라 nothing special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서가 포인트인 거예요. There isn't anything interesting on TV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anything 뒤에서 수식하고 있는 이런 구조를 보시면 돼요. any가 붙어 있고 thing으로 끝나는 대명사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이 포인트도 한번 보도록 하죠. 부정문에 some이 아니라 any가 붙어 있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복습이 되겠네요. 그러면 There isn't anything interesting on TV. TV에는 재미있는 게 없어. TV에는 재미있는 게 한 개도 없어. 뭐 이런 느낌. 됐을까요? We need someone new to solve the problem. 자, someone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some이 붙어 있는 채로 one으로 끝나는 대명사가 되겠죠. 그럴 때 새로운이라는 new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new someone이 아니라 someone new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필요해요. 새로운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어떤 누구? To solve the problem.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누군가가 필요해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투부정사 배웠었지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부사적 용법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물론 그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누군가가 필요해 이렇게 해서 형용사적 용법으로 보셔도 되긴 하는데 그것 자체보다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투부정사 형태면 여기에서는 충분합니다. 지금 포인트는 thing이나 one이나 body로 끝나는 경우 아무리 한 단어짜리의 형용사라도 뒤에서 수식한다. 됐네요. 두 번째 갑니다. 숫자, 단위명사, 형용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두 단어 이상이 하이픈, 즉 요 표시로 연결이 되면 한 단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숫자, 단위명사, 형용사의 형태를 보자는 겁니다. 이때 단위명사는 반드시 단수형이 되어야 된다. 이게 그렇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이게 가끔 등장해요. 예문을 통해서 확인할게요. I am 14 years old. How old are you?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물으면 I am 14 years old, 30 years old, 20 years old 이렇게 답하잖아요. 14 years old 이렇게 표현합니다. 밑에를 볼까요?
Kevin is a 14-year-old boy라고 나왔어요. 얘가 숫자죠. 그리고 나이를 세는 단위입니다. 그리고 얘가 형용사인데 여기에서 하이픈으로 연결이 돼서 세 단어가 한 단어가 됐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주의해서 보실 건 하이픈으로 연결된 경우 그 안에 단위 명사가 들어가 있다면 단위 명사는 앞에가 아무리 복수라도 숫자가 아무리 복수라도 얘는 단수 형태로 써줘야 됩니다. 요거예요.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years 복수에서 이 s를 빼라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아무리 이 숫자가 복수여도 복수 s를 빼라 2번이나 알려주고 있죠. 이렇게 유치하게 외웠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얘를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얘는 얘 세 단어가 한 단어가 돼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이렇게 기능한다는 겁니다. 케빈은 14살의 소년입니다. 더 자연스럽게 하면 케빈은 14살 소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3번. 자, hundreds of, thousands of인데요. 이건 정말 많이 쓰이죠. hundred, thousand라는 건 100, 1000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런 것 등은 앞에 복수를 나타내는 수사가 오더라도 복수형으로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There are around 500 people in the square라고 나왔어요. 이때 around는 숫자와 연결이 되면 대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대략 50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in the square. 이때 square는 그때 square 나올 때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확장이 돼서 광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광장에는 대략 500명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럴 때 100 앞에 복수의 개념이 오더라도 hundreds의 형태로 쓰지 않는다가 1번의 얘기예요. 괜찮을까요? 요거 헷갈리는 친구도 있었을 겁니다. 500s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치사 of와 연결이 돼요. 수백의 혹은 수천의 뜻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복수형이 되어야 된다. 즉 hundreds of, thousands of입니다. 그래서 100이 여러 개 있고 1000이 여러 개 있다고 해서 수백의, 수천의 이런 뜻이 된다고요. of와 전치사 연결돼서 수백의, 수천의 뜻을 할 때는 반드시 복수형이 돼야 돼요. 이것도 별거 아닌데 왜 이런 것도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millions of 하게 되면 수백만의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게 계속 단위마다 늘려가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한번 보죠. There were thousands of people on the street on Christmas Eve. There were 있었습니다. thousands of까지 하나의 덩어리가 되겠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on the street. 길거리에는요. 근데 그게 언제요? on Christmas Eve가 되겠죠. 크리스마스 이브 날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개념 갈게요. the 플러스 형용사인데요.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별표를 좀 쳐놓으시죠. 자, 관사 더가 나왔는데요. 관사 더가 나왔다는 것은 얘가 관사는 결국 명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바로 뒤든 아니든 어쨌든 명사가 나와서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요. 관사가 나오면 명사까지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게 돼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더가 나오고 형용사까지만 딱 정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바로 더 플러스 형용사라고 부르고요. 얘의 의미는 한 사람들 이런 뜻이 됩니다. 설명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지요. 정관사 더 다음에는요. 결국 명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형용사까지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더 플러스 형용사를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서 한 사람들이란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더 플러스 형용사는요. 이 형용사를 그대로 사용해서 형용사 플러스 people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왜? 같은 의미니까요. 볼까요? We need to help the poor. 더가 나왔는데 가난한이라는 형용사까지만 딱 나왔어요. 명사가 없네요. 그러면 더 플러스 형용사 가난한 사람들, 한 사람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구나. 적용하면 되겠죠. 우리는 도울 필요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얘를 we need to help poor people, poor people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지요. 됐네요. 별거 없습니다. Only the brave deserve the fair. brave 용감한이라는 형용사 앞에 더가 있는데 그 뒤에 명사가 없고 딱 덩어리가 지어졌어요. fair 예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얘는 fair는 공정한, 공평한이라는 뜻도 있고요. 예쁜, 미인인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면 더 다음에 형용사로 딱 끝났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용감한 사람들만이 예쁜 사람들을 차지할 가치가 있다.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돼요. 이럴 때도 더 플러스 형용사가 이렇게 사용됐다 보시면 되겠죠. 더 플러스 형용사 뭐뭐 한 사람들입니다.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설명을 잘 들었으니까 적용을 해볼 수 있겠네요. 문제 갑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죠. 다음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의 단어를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나는 매운 것은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영어는 주어와 동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먼저 나는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동사 덩어리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I 먹을 수 없다예요. eat이 먹다고 뭐뭐 할 수 없다라는 can't 조동사를 활용해야겠죠. 그러면 I can't eat. 그리고 매운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spicy가 매운이고요. anything이 대명사네요. 그러면 thing으로 끝나는 대명사의 경우니까 spicy anything이 아니라 anything spicy 이렇게 돼야겠죠. anything spicy. 부정문의 any와 연결됐다는 것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저는 매운 것은 먹을 수가 없어요. 됐네요. 우리는 더 강한 누군가가 필요해. 우리는 필요하다. 그러면 we need.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더 강한 누군가가 필요하대요. 강한 누군가가 필요하긴 한 건데 그 누군가를 someone으로 표시하고 있으니까 얘가 원으로 끝나는 대명사고 그러면 stronger, 더 강한이라는 형용사가 someone 뒷자리에 위치해야겠죠. 그래서 we need someone stronger. 더 강한 누군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3번. TV에 뭐 재밌는 거 있니? 의문문이네요. 자, 있니?라고 물어봤으니까 there is를 활용하거나 there are를 활용하되 의문문의 순서가 되는 거죠. 보니까 TV, there is interesting anything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there is를 활용해서 is there 의문문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무엇 재미있는 것이라고 나왔어요. 보니까 얘는 이미 썼고요. interesting이라는 형용사 보이고요. anything, thing으로 끝나는 대명사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러면 재미있는 어떤 것 이런 순서가 아니라 anything interesting 이렇게 돼야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on TV가 연결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anything interesting on TV 의문문에 또 any가 활용된 것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네요. 4번. 우리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우리 이야기해보자. 뭔가를 제안하는 느낌이죠. 그럴 때는 let's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let's 나와 있네요. 그리고 나서 let's 다음에 동사 원형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new talk something about이에요. 뭐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할 때 우리는 talk about 이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들 카톡 많이 쓰잖아요. 그때 톡이 이 톡이잖아요. 이야기하다 말하다예요. Let's talk about 이야기해보자 이런 의미. 뭐에 대해서요? 새로운 것이래요. new하고 something이 보이는데 thing으로 끝나는 대명사니까 new something이 아니라 something new가 돼야겠죠. 이렇게 갑니다. 됐네요. 자, B번 문제 볼까요? 어법상 어색한 곳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라고 나왔어요. 10 years old boy tried to protect the environment. 얼마 전에요. 16살 그 스웨덴 소년가요? 세계 각국 정상들에게 당신들이 우리가 나중에 사용할 이 환경 지구를 너무 엉망으로 써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혼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노벨 평화상인가 이거 받았었나요? 뭔가 굉장히 큰 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10살짜리 소년이
환경을 보호하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가끔 이런 기사들이 좀 실리더라고요. 실제 교과서에도 등장했었던 그런 문장입니다. 그럴 때 하이픈으로 이렇게 세 단어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아무리 앞에 있는 숫자가 복수형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단위 명사는 이 복수 형태인 s를 빼야 한다고 그랬네요. 그래서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얘는 10 year old로 이렇게 교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됐으니까요. 2번 Hundreds of people gathered to see the fireworks. firework라는 것은요, 불꽃놀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gathered 모였습니다. gather는 모으다 혹은 모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서 이런 의미의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의 목적이 되겠죠. 자, 그럴 때 of와 연결되는 hundred는 반드시 복수 형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hundreds of가 돼서 수백 명의 아니 수백의란 뜻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습니다. 3번 I'm going to be 16 year old next year. 저는 내년에 16살이 될 거래요. 그런데 하이픈이 없죠. 그러면 앞에 있는 게 복수라면 얘는 year가 아니라 years 이렇게 해줘야겠죠. 하이픈이 있으면 즉 빼라는 소리가 보이면 그 느낌이 있으면 빼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얘는 복수라면 복수로 써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형용사 관련 표현, 즉 4가지 표현을 정리해봤네요.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유용한 애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챙겨가세요. 복습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댓글란을 활용하셔야 돼요. 다음 시간 예고하죠. 챕터 8의 마지막 개념이 되겠습니다. 52번 개념이고요. 타동사 부사인데 얘가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중요해요. to와 either는 아주 가볍게 정리될 예정입니다. 오늘 거 복습 잘하시고 다음 시간 준비 잘해서 오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